혼자 늙는 시대, 국가가 준비한 단 하나의 탈출구. 노년은 조용히 찾아옵니다. 젊은 날엔 대화로 가득 찼던 집안이 어느 날부터는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울립니다. 한 사람, 두 사람 떠나고 언제부턴가 혼자 남는다는 것이 두려움이 되기 시작합니다. 오늘은 그런 네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서로 모르는 이들이지만 이야기를 듣고 나면 아마 당신도 이렇게 말하게 될지 모릅니다. 그건 꼭 내 얘기 같았다고요. 이문자 씨는 원래 교회 성가대에서 열심히 활동하던 사람이었습니다. 남편은 오래전 암으로 떠났고 자식 둘은 외국으로 가버렸습니다. 처음 몇 년은 괜찮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밤이 무서워지기 시작한 건 심장이 벌렁거리고 식은땀이 흐르던 어느 날 숨이 턱 막히는데 전화를 걸 사람 하나 없었습니다. 그날 이후 그녀는 불안에 잠을 설치곤 했습니다. 그러다 동네 주민센터 게시판 구석 응급안심 서비스 무료 지원이라는 글귀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조심스레 신청서를 냈고 며칠 후 집 한켠에 조그만 기계 하나가 설치됐습니다. 그 조그만 버튼 하나가 그녀의 밤을 바꿔놓았습니다. 24시간 긴급 상황 동작 감지 센서, 응급시 연락 가능한 콜센터 연결, 고독한 밤을 지키는 전자장치 하나. 그녀는 그 장치를 혼자 사는 이의 구명줄이라고 말합니다. 이문자 씨는 어느 날 같은 동네에 자주 마주치는 한 노인을 떠올립니다. 늘 같은 도로에 자전거를 타는 김태수 씨. 김태수 씨 평생 미혼으로 중장비 기사로 전국을 떠돌며 살았고 이제는 관절이 굳고 손이 떨려 단순 일자리조차 버겁습니다. 어떤 날은 그냥 밥을 안 먹어요. 반찬을 사자니 비싸고 직접 하자니 손이 말을 안 들어서. 그에게 끼니는 삶의 벽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네 복지관 직원이 물었습니다. 도시락 배달 서비스 신청해 보셨어요? 주 3회 따뜻한 도시락이 문 앞에 도착합니다. 국과 반찬이 담긴 일회용 용기 하나. 하지만 태수 씨는 그것을 사람의 온기라고 표현합니다. 노인 맞춤형 도시락 배달. 먹는다는 것, 살아있다는 감각. 그건 혼자 먹는 밥으로는 채워지지 않는 감정이었습니다. 김태수 씨는 도시락을 받아들고 계단을 내려오던 날, 엘리베이터 앞에 쭈그리고 앉은 한 여인을 봅니다. 송영순 씨 80세. 한때는 시장에서 분식집을 운영했지만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졌습니다. 자식들과도 서먹해진 지 오래. 이젠 병원 가는 것도 겁이 납니다. 진통제가 끊기면 무서워요. 병원은 멀고 버스는 오르막이고. 복지사가 알려준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한 달에 2번 간호사가 찾아와 혈압을 재고 약을 체크하고 때로는 그날의 기분까지 살펴줍니다. 그녀는 그 방문을 누가 나를 아직 기억해주는 시간이라고 말합니다. 몸이 불편하다고 건강관리에서 멀어져선 안 됩니다. 정부가 준비한 찾아가는 건강관리. 조용히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제도입니다. 송영순 씨의 간호사가 언급한 한 남자. 정윤기 씨는 같은 구의 고독사 위험군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한때는 제법 큰 회사의 사원이었고 은퇴 후 이혼, 자식들과의 연락은 끊긴 지 오래. 그는 사람이 그리워 TV를 크게 틀어놓고 잡니다. 누가 내 문을 두드려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면서 야간 주말 돌봄 서비스 대상자로 등록된 이후 사회복지사가 주기적으로 전화하고 방문합니다. 어떤 날은 컵라면 하나 두고 마주 앉아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 시간이 윤기 씨에겐 하루의 전부입니다. 살아있다는 게 누군가 내 안부를 물어준다는 거더라고요. 고독사를 막기 위해 지자체가 운영하는 위기관리 체계. 혼자라는 이유로 잊혀지지 않도록 누군가는 문을 두드려야 합니다. 이 네 사람은 서로를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같은 질문을 품고 있습니다. 혼자 살아도 괜찮을까? 국가는 이제 대답하려고 합니다. 응급안심 서비스, 방문 건강관리, 도시락 배달, 야간 주말 돌봄, 고독사 예방 프로그램, 자살 예방 상담. 혼자 사는 건 외로운 일이지만 혼자 살아가야만 하는 건 아닙니다. 당신이 손을 내밀기만 하면 국가가 준비한 탈출구는 분명히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신청은 가까운 주민센터, 복지센터, 보건소. 문의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혼자 늙는 시대에 우리는 결코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됩니다.